저도 말이죠, 얼마 전에 기사를 봐서 알게 됐는데 이 참 따뜻한 봄날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부상을 입는 다치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하더군요. 겨울이 아닌 계절에 또 크게 넘어진 것도 아닌데 살짝 삐끗만 해도 또 가볍게 부딪히기만 해도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는 골다공증성 골절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골다공증은 말 그대로 뼈의 구멍이 커지고 많아지면서 뼈가 얇아지고 약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는 병입니다. 골다공증은 골밀도 수치인 T 점수가 마이너스 2.5 이하인 경우를 말하고 이보다 높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4 사이는 골감소증으로 분류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분들이 골다공증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오는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골다공증은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 없이 찾아오는 침묵의 암살자라고 불리기도 하죠. 무섭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게 최고다라고 하는데 말이죠. 사실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분도요. 유독 골다공증에 대한 두려움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예방하지 않았던 것이 무척 후회가 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젊은 시절 뼈를 도둑맞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송재숙 씨.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했지만 안에선 인기척이 없습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가고 있어요. 다행히 안에 누군가 있는 듯한데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참 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아유, 그래서 금방 문을 열어주시질 못했군요. 제가 몸이 이래서 문을 빨리 열어줄 수가 없어서. 아유, 걷는 게 참 많이 불편해 보이시는데요. 워커 보행기죠. 예. 보행기를 쓰셔도 많이 불편하신 것 같아요. 보행 워커에 의지한 모습으로 제작진을 맞이합니다. 집에서도 보행 워커를 사용하시네요? 그러면 이거 없으면 안 되지요. 이거 그래도 밀고 다니니까 안정감이 있어서 좋지요. 이래야 사고가 덜 나거든요. 집에서도 보행 워커 없이 걷기 힘들다는 재숙 씨는 앉는 것도 여전히 불편한 상태. 지금도 걸으실 때 아프신가 봐요. 예, 아프지요. 많이 아파요. 하지만 앉아도 통증이 찾아오기는 마찬가지. 소파에 앉아서도 더 푹신한 쿠션을 다리 아래 받쳐야 합니다. 땅에다 대면 너무 아파서요. 다리를 디딜 수도 없고 이게 뭐 다리가 똑 떨어져서 도망간 것 같이럼 그렇게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식당에서 넘어졌는데 일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일어날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갖고. 그래서 친구들이 부축해가지고 응급실로 바로 갔지요. 병원 가니까 골절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골반이 골절됐다고. 가만히 있어야 이게 뼈가 붙지 그렇지 않으면 안 붙는다고 그래서 그 요양원에 가서 정신은 멀쩡한데 요양사 선생님들이 대소변 받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밥도 조금씩 먹고 병원에서도 3개월 동안 누워 있었는데요. 집에 와서도 한 달간 누워 있었어요. 골반뼈에서 체중을 지지하는 아래까지 뼈가 부러진 건데요. 예. 우리가 서 있으면 체중이 실리면서 벌어지면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6주에서 8주간은 꼼짝없이 누워 계셔야 하고요. 화장실 가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4번 넘어졌어요. 그거 조금만 걸려도 이렇게 넘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여가 그냥 바싹 깨져가지고 여기. 문제는 이게 살짝 부딪혀도 뼈가 부러지니까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또 잘 붙지도 잘 않고. 제가 뼈가 약해서 남들보다 이른 나이에 50대에 골다공증이 왔어요. 그 뼈가 숭숭 구멍이 나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50대에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게 골절의 원인이랍니다.
이 정도면 많이 심각한 수치입니다. 기침을 많이 하거나 네.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도 뼈에 금이 갈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침을 해도 뼈에 금이 갈 정도라고요? 기침을 오랫동안 해서 낫지 않으면 반복적인 기침으로 갈비뼈에 금이 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이고, 한번 일어나시는 것도 아주 큰 일입니다. 고통을 참으며 일어나더니 보행 워커의 의지에 다시 좁은 집안을 걷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집에서 운동하세요? 집에서 이렇게 천천히 걷는 게 나서요. 봄인데 밖에 나가면 좋잖아. 그 밖에는 무서워서 못 나가요. 밖에 나가면 장애물도 있고 사람들도 많아서 걸리면은 넘어지면 큰일 나요. 여기서 진짜 넘어지면 저 죽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고관절 골절 환자가 적절히 치료를 받지 않고 그냥 누워서 방치하게 되면요. 네. 1년 내의 사망률은 25%, 2년 내의 사망률은 70%까지 상승한다고 하니 정말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벌써 20년째 골다공증과 싸우고 있는 그녀. 저는 암보다 골다공증, 골절 이게 더 무서워요.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니까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머니가 빨래를 널다가 뒤로 넘어져서 부서졌어요, 엉덩이가. 그리고 이제 치료가 조금 되어서 어느 정도 되었는데 또 다시 골반이 또 이제 넘어지셔가지고 부서졌지요. 수술을 받았었거든요. 수술 받고 난 뒤에 이제 일어나지를 못해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친정어머님 역시 골다공증성 골절을 여러 번 겪으면서 큰 수술도 하셨고 결국 마지막에는 고관절뼈가 산산조각 날 정도로 으스러져서 또 수술을 하셨지만 끝내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한 참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네요. 그래도 골다공증을 일찍 발견하셨다는 건데요. 그만큼 또 치료도 열심히 받으셨잖아요. 근데 왜 골절 사고가 반복됐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골감소증이 아닌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다는 얘기는 흔히 말하는 그 뼈에 구멍이 숭숭 뚫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보시는 것처럼 내 뼈 상태가 저렇게 구멍이 숭숭 뚫리다 못해 텅텅 비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뼈는 우리 몸을 지탱해 주던 커다란 골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뼈가 단단하지 못하고 순살 아파트처럼 약하다면 우리 몸을 지탱하기는커녕 그만큼 힘을 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심각한 경우 작은 충격에도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 쉽겠죠. 문제는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 뼈가 부러졌을 때 치료뿐만 아니라 회복도 더디다는 건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소품을 준비했습니다. 이쪽은 골밀도가 높아서 촘촘하고 튼튼한 정상뼈, 또 이쪽은 골밀도가 낮아서 안이 텅 비어있는 골다공증 뼈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건강한 뼈는요, 이렇게 충격을 받아 부러졌을 때 뼈의 단면이 매끈하고 부드러운 형태를 보이거든요. 이런 일반 골절의 형태는 붙이기도 쉽고 뼈가 잘 맞아서 회복이 잘 되고 빠릅니다.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해도 간단한 편이고 수술을 하지 않고 깁스 고정만으로도 뼈가 잘 붙을 수 있겠죠. 다시 붙을 수 있고. 네. 반면에 골밀도가 낮은 골다공증이 심한 뼈는요. 오. 실제로 골다공증으로 골절이 되면 저렇게 뼈가 유리잔 뭐 깨지듯이 잘게 조각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바스라지는 분쇄골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뼈 조각을 하나하나 이어서 붙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수술이 잘 됐다 하더라도 한 번 깨진 유리잔의 유리 조각들을 정교하게 이어붙인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엔 얼마 가지 못하고 물이 다시 새는 것처럼 분쇄골절 역시 다시 골절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참 심각하네요.